책 읽어드립니다. 별.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비탈진 오솔길로 사라져 버렸을 때 노새 발굽에 채어 구르는 조약돌 하나하나가 내 심장으로 떨어져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꿈 같은 시간에서 깨어나는 게 두려워 잠에 취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석양이 질 무렵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골짜기는 점점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은 소리내어 울고 서로 밀치며 우리로 돌아옵니다. 문득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심한 추위와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기로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밤이 된 지금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가씨 혼자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할 거란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지금은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아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면 돼요.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아가씨의 몸과 옷을 말리려고 서둘러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우유와 양젓 치즈를 아가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불을 쬐지도 않고 무엇 하나 먹으려 하지도 않아서 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아가씨의 눈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국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희미한 태양의 황금빛 가루와 저녁 놀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 쉬게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에게 편히 자라는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이 나의 혈관을 태우는 듯했지만 불결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하느님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누추한 우리 안 한 구석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아가씨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순결한 나의 양이 되어 내 보호 아래 편안히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토록 맑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양 우리의 빗장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지푸라기 소리를 내고 꿈을 꾸다가 울어대기라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불 곁으로 나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염소 모피를 벗어 가냘프게 보이는 아가씨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조그마한 불꽃들이 빛을 내며 모든 산의 요정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돋아나는 그런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낮이 살아있는 존재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내게 몸을 바싹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아래 연못에서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구슬픈 소리가 파도처럼 길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은 구슬픈 소리가 한 줄기 광선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니? 스테파나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서 성호를 긋더니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마법사라며 그게 사실이니? 아니에요. 별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뿐이죠.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모피를 두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많기도 해라.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은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은하수죠. 저건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통해요.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산과 전쟁할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려놓았대요. 그리고 저기 저 멀리 있는 저것은 영혼의 수레구 4개의 바퀴가 반짝인데요. 그 앞에 있는 저기 저 별 3개는 3마리의 야수, 그리고 그 3번째 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 보이죠? 그 별은 마차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비가 쏟아지듯 흩어져 있는 저 많은 별들 보이나요? 저 별들은요, 하느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래요. 그리고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별은 오리온이고요. 저 별은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줘요. 저 별들을 보기만 해도 저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약간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별이 시리우스예요. 저기 저 별에 관해 목동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이 사망성과 북두칠성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대요. 그런데 북두칠성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가장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어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하늘 한복판 보이죠? 사망성은 그 아랫길로 질려가서 닭장을 따라서 따라잡았대요. 그런데
게으름뱅이인 장드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뒤로 처지고 말았죠. 화가 난 장드밀랑은 두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별은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이른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날이 저물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면 늘 변함없이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죠. 우리들은 이걸 마글론이라고도 불러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토성을 뒤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하는 별이래요. 어머, 그럼 별들도 결혼을 하니? 물론이죠, 아가씨. 내가 별들의 결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할 때였어요. 나는 문득 무언가 산뜻하고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 위로 사뿐히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가 나에게 기대어 온 것이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 같은 머리카락이 내 어깨에 곱게 닿았습니다. 아가씨는 아침이 되어 떠오르는 태양의 빛으로 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 두근거렸지만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게 해준 맑은 밤의 보호를 받아 잠들어 있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총총한 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양떼처럼 말없이 조용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엔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별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구나.